자, 여러분 첫 시간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던 거, 네, 국토계획 체계 계속 이어서 네, 강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하게 되죠. 네, 국토계획법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국토계획법의 핵심 주제가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하나가 우리나라 국토를 성수된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은 각종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인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는 국토계획법상 이 국토계획 체계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국토계획 체계, 자, 전 국토를 대상하는 국토계획이 있었죠. 대답합니다. 뭐죠?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이제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종합적인 청사진이 이제 제시가 되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시구를 묶어서 이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는 광역계획권 안에는 개별적인 시와 군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개의 시와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모든 도시하고 군은 그 관할 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되고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학습하고 있죠. 자,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라고 해가지고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용도지역이라는 국가,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새로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렇게 쓸 거예요. 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죠. 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기반시설 용어 배웠죠? 네. 기반시설. 자,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렇죠. 도로가 있죠. 도로라든지 지하철, 그리고 공항시설, 한강대교, 종합운동장, 공원 등이 전부 기반시설이고요. 자, 이렇게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그 설치, 정비, 개량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됩니다라고 했죠. 자, 그럼 거기서 자, 우리 그 기반시설 중에서 말이야.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 정비, 개량을 이제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서울이었죠? 네, 서울입니다. 자, 서울이면은 서울시 A지역과 B지역이었죠. 네, 서울시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을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 설치가 결정이 되면은 자,
자, 이렇게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설치, 즉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이제 설치를 결정을 해요. 도시공 관리구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이제 기반 시설 설치, 지하철 설치가 결정이 됐어요. 네,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네, 알려야 되는데, 자, 그때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행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때, 네, 고시를 하는 방법을 알릴 수도 있죠. 고시, 알릴 고자죠. 고시. 자, 시민 누구나 보고, 네, 알 수 있도록, 네, 알려주는 게 고시입니다. 고시.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공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공고가 있죠. 공고해서 알리죠. 고시하거나 공고해서 알리게 되는데, 고시는 비교적 장기간이에요. 장기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시의 방법으로 알리고요. 단기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공고하게 되죠. 그래서 뭐 5일 공고, 14일 공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단기간 알릴 때는 공고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장기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시의 방법으로 알리게 돼요. 네. 자, 고시하고 공고의 공통점을 알리는 것이다. 그죠? 행정정보를 이제 국민에게 공적으로 알리는 방법, 고시의 방법도 있고 공고의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서울의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 설치가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그리 정책으로 결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그 결정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죠. 네, 알릴 때는 이제 고시하게 되죠. 고시를 해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공적으로 알리게 되죠. 이를 결정고시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그렇죠. 결정고시. 자, 이렇게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지하철 설치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고 그 위반된 정책이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네, 서울시 공보에다가 고시합니다. 서울시 공보에 고시하여서 이렇게 알리게 돼요. 자, 이렇게 도시공 관리구로 설치가 결정고시 되면은 그때부터 이 지하철 공항시설 이 공원의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법적으로 명칭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로 명칭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장가를 가기 전에 남자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총각이라고 그러죠? 총각. 그죠? 저처럼 이제 이렇게 그 장가를 가고 나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이제 총각에서 뭐로 바뀌죠? 아저씨로 바뀌죠. 아저씨. 저도 뭐 이제 아저씨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 홀례라고 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총각이고 저희들 호칭이 홀례라고 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고 나면은 아저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 저라고 하는 본질의 변화는 없죠. 본래 지하철이야. 그러니까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뭐 공원 등을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기 전에는 기반시설로 불러, 법에서. 근데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나면 그때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뭐로 바뀝니까?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서울에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또 인천공항처럼 공항을 만들거나 공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전부 네, 그 도시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도로공사하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도시군 계획시설,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까지 이제 용어를 세 가지 했어요. 자, 여러분,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대답하세요. 뭐죠? 기반시설. 자,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가 결정고시 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러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정책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사업.
또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형성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보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도로 설치가 결정되고 지하철 건설 사업이 결정되고 공항 건설 사업이 결정되고 공원을 조성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도로가 건설되면은 주변의 집가가 올라가죠. 지하철이 건설되면은 그 지하철이 통과하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부동산의 가치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그 영종도 일대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상승했죠. 이런 것은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결정으로 이런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도시개발사업가, 도시개발사업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은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신도시 개발 사업. 여러분, 우리 서울은 도시개발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개발 중입니까? 개발 중이죠. 그죠? 네. 곳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되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그리고 첨단, 그죠? 네, 과학단지를 개발, 교육단지 조성 등등 그죠? 유통단지, 새로운 유통단지 조성 등등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것들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렇게 어떤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하여서 그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단지가 서울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됐다면은 그것이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이었고, 그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됐다는 거죠. 네.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관할 구역에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그 신도시 개발지역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은 이제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 기반 시설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인구가 가밀화됨으로 해서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그대로 둡니까? 정비해야 됩니까?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이 곧 정비 사업이고, 이런 정비 사업도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비 사업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재건축하려면은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입니까? 정비 사업이고, 그 정비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한강대교를 건설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에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죠. 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이제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구로 사업이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 도시개발 사업 방법,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 방법이 있죠. 네, 도시개발 사업 방법과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지 그 절차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법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 시행자. 자,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 구체적인 제도들 이 구체적인 제도들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교육부를 규정하면은 법이 너무 방대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규정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법. 그래서 지금 우리 국토교육법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이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이제 하위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토교육법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상위법이고 또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의 하위 법률로서 네.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있죠. 서울에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그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된 곳이 몇 곳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비 사업이 계획된 곳이 수십 곳일까요? 수백 곳일까요? 수백 곳. 한 270여 곳 내외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된 곳이 270여 곳 내외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니까 정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정비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제 서울시 도시공관리위원회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지만 결정되면은 그 정비 사업을 네,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될지 뭐 그죠? 시장으로서 직접 해야 될지 네, 정비사업 시행자 어떻게 시행자를 정하죠? 네, 이런 거 그리고 정비사업 방법 어떤 방법으로 재개발하고 재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재건축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정비사업 방법 그리고 정비사업 절차 그죠? 네, 등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정비사업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또 개별 법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정비법 약칭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 그 막 필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가만히 듣고 계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겠죠. 또 교재 어디에 하고 있을까 막 찾기도 하고 그죠. 네. 그 여러분 입문서 14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국고의 의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교재 책자를 넘겨가지고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 오시면 돼요. 152페이지에 오시면은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설 부분이 나와 있죠. 용어 정의 부분에서 지금 그죠? 지금 기반 시설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계획이 뭔지,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이제 반복하면 자동으로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게 돼요. 처음이니까 낯설죠. 그래서 뭐 교재에 별표하고 밑줄 긋고 암기하고 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강의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교재를 넘겨가지고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여러분 교재 그 152페이지 총설 파트 되어 있고요. 용어 정의에서 쭉 내려오십시오. 쭉 내려오시면은 그 4번에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나와 있죠. 네, 그 박스안에 보면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교재는 참고로 어디에 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냥 화면 보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처음 입문 과정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설명 위주로 강의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네. 자,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고요. 서울시죠? 집회 오셨으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수립되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뭐죠? 국토종합계획이죠. 네, 국토종합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뭐죠? 광역계획권.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처럼 한 개 시죠. 이렇게 하나의 시, 한 개 시나 군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그것은 도시군 계획이죠. 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 이거,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네. 근데, 서울에 있는 토지는 이제 그 토지의 기능과 재성에 따라서 용도가 구분되잖아요. 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가 구분되죠. 그래서 이만큼 있잖아요. 자, 빗금친 부분이 네,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자, 이런 녹지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녹지지역인데 그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그 위에 봐요.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여기에 녹지지역에 네, 그린벨트가 이중으로 지정된 거예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나중에 배우게 되죠. 네,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지금 빗금친 부분은 이중으로 묶여 있죠. 서울시 녹지지로 한번 묶어두고, 녹지지로 한번 묶어두고, 그 위에 이중으로 다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자, 그때, 이만큼 있죠. 그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이만큼 해제가 됐어요. 자, 그린벨트가 풀린 거죠. 해제가 됐어요, 이만큼.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일부.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 이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의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이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일부 지역을 단위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버립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그 지역 특색에 맞도록 개발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과 변경을 조금 전에 배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여서 고시하면은 이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용어 설명을 드린 거죠. 여러분,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슨 단위라고 그래요? 지구 단위, 지구 단위.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 보름달,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하면은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이거 일부 지역, 이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구역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는 거라고. 이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안녕하세요. 지구 단위 계획. 안녕하세요. 뭐죠?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아파트예요. 좋으시겠다. 이런 아파트라고. 그럼 이거 재건축해야죠. 그럼 40년, 50년 돼서 그 아파트가 노후 불량주로 판정이 되면은 재건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가 재건축되는 겁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잖아. 그때 일부 지역 단위에 아무 생각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재건축 계획이 필요합니까? 재건축을 위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대 도시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이런저런 개발행위,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개발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광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새로운 시가지 등등 개발을 할 때는 전부 일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전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자, 위에서부터 봅시다.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 행정 계획이다.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6번 마지막이에요, 이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제가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관리계획 안에서 제도 속에서 지금 용어들을 풀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도 그렇게 설명했죠? 네. 지금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자, 이렇게 제도 속에서 소개하지 않고 단어 위주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단순 암기잖아. 단순 암기는 고통스러운 학습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자, 봐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이고, 이건 남산이에요. 네, 남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산이라고. 그 서울 남산의 녹지축이 끊어질 때 연결되면서 용산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용산 미군기지예요. 용산 미군기지인데 어디로 가고 있죠? 그렇죠. 평택으로 가요. 평택으로. 그죠? 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했죠. 네. 지금 네, 거의 지금 미군기지 건설이 완성됐고요. 일부 이제 다 평택 미군기지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용산 미군기지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산 미군기지의 절반 정도를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줍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절반 정도를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줘요. 아이 좋아라, 그렇죠? 네,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참 좋은데 이거 나머지는 이제 그 남산 녹지축과 연결시켜서 녹지축이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데이트를 지에 용산 미군기지는 이전 바다에는 뭐가 될까요? 공원이 되죠. 센트럴파크처럼 우리 서울 도심에 유명한 이제 큰 공원을 갖게 되죠. 아이 좋아라.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공원에서부터 남산까지 이렇게 녹지축이 연결되니까 손잡고 연인하고 같이 남산까지 이제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애석하게도 이 용산 미군기지 절반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좀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이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얼마죠? 20%라고. 건폐율이 20%면은 100평의 대지가 있으면은 20평만 건축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건축할 수 없고 다 버려야 된다고. 아까워라. 그죠? 네, 그리고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80%라고. 대지 면적의 0.8배의 건축 연면적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녹지지역은 4층 이하로 청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을 하더라도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군기지니까 군사지를 보호지구등으로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정부에서는 이거 절반을 팔아야 그 미군기지 평택 이전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고. 그죠? 그럼 그 수십조 원의 그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에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녹지지로 묶여있지, 군사시설 보호지로 묶여있지, 건폐율 22지, 용적률 80%지 누가 사겠어? 사면은 망하는데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의 규제를 그대로 둬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용산 미군기지와 같은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여서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여서 이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예요. 그동안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든지 시가바 주둔 구역이라든지 수산 자원 보호 구역과 같은 기준의 용도 구역들, 이 기준의 용도 구역들은 전부 이 용도 구역들은 개발을 제한할 목적의 용도 구역이었다고. 그런데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바꾸게 얘기하면은 최대한 이 지역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죠. 해서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 제도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과 시가바 주둔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과 같은 기준의 용도 구역들이 개발 규제가 목적이었다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발을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근데 서울시에서 용산 미군기지 땅 사면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테니까 땅 사세요. 말로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정계획이 필요한 거죠. 행정계획. 이렇게 해서 수립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라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죠. 자, 이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자,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별 종류가 29개가 있는데 29개 용도 가운데서 대부분 돈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전부 건축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게. 건축의 용도 규제를 전부 완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규모 전부 완화해 주는 거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늘려주고, 종류를 늘려주고, 규모를 키워주고, 그리고 자, 여기서 땅 사업에는 건폐율을 80%, 90% 보장해서 대지 면적 대부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건폐율 완화. 그리고 네, 하늘을 찔 만큼 높은 건축물 건축에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을 행정계획의 내용을 해서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행정계획에 의해서 보장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보장하여서 높은 값으로 용산미군 기지를 이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입지규제 취소구역 제도라고요. 이런 입지규제 취소구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그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1교시와 2교시 수업을 통해서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위주로 이제 학습을 쭉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자, 이 국토계획법상 각종 국토계획의 체계. 제일 위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물론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아까 국토기본법이었죠.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된 국토계획이었고요.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이제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이 되죠. 자, 제일 위에 국토종합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상위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고, 그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거 6가지,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까지 이 6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말이야, 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이쪽으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이제 끌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부동산 공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될 토지공법 4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 그 중에서 이제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잠시 휴식을 했다가 여러분 그 교재에 몇 페이지냐 하면은 164페이지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에 오시면은 그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이제 구체적인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잠시 휴식을 하고 이어서 이제 164페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